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강박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을 관통하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증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입니다. 감기로 따지면 기침과도 같고, 기침을 막는 것은 감기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집중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증 치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정신적인 면역력이 떨어진 부분을 찾고 해당 부분을 교정하고 해결해서 정신적인 면역력이 올라가야 낫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강박증을 일으키는 증상 이면의 심리적인 작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강박증의 이면에 언제나 존재하는 못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강박증에는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통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라며 생각하는 것조차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증상이 됩니다. 불안한 감정이나 찝찝한 어떤 느낌처럼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증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어떤 불행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도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일어날까봐 불안해서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 자체를 못 받아들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 가능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정적인 대상이나 경험을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염이라 느끼고 강박적으로 씻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까봐 불안해져서 강박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언제나 내 마음이 극도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이자 방어기제로 강박 증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강박증은 결국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을 강박적으로 처리하는 증상인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진실 자체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강박증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더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러한 못 받아들이고 금지하는 강박관념적인 내 마음 때문에 강박증으로 고통받을 뿐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증상은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증상이 올라올 때 강박증 때문에 불안하고 찝찝하고 힘들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러한 부분을 못 받아들여서 증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치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증상은 완화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강박 증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방법, 증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도움받고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강박증 온라인 심화과정 수업을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자신의 증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개인적인 코칭이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래에 마음호수 심리상담소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증상을 잘못 다루게 되거나 혹은 나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이 수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을 상담하다 보면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나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수용하셔야 합니다. 혹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도 좀 비슷한 말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기대이자 집착이니까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뭔가 반응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잘못 와전되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증상적인 생각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도 스스로 자신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런 걸 너무 싫어하고 금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지점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못 받아들이던 바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끝난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싫은 집착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이런 걸 어떻게 수용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도 사람마다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점은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조차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불안하고 찝찝한 특유의 감정과 느낌 역시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쾌하고 더럽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그 대상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신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벗어나거나 더럽혀졌다거나 훼손된 듯한 그 느낌, 그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증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마치 포기한다라고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러한 증상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혹은 정말로 그런 상황을 방치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방금 든 예시로 비유를 하자면 자신이 하는 강박적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될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아주 찝찝하고 불쾌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정이나 감각 역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접촉을 피하거나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을 더 금지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러면 수용한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의 작용을 해서 증상만 키우게 되는 겁니다. 수용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용하면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여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결과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든 증상은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고 망상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적 기준을 세워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라고 확실하게 정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더 잘 대처하고 일이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여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침투적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는 안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강박증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바로 개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확실히 갖추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강박적 생각과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한 현실도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비현실적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없애거나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기다려주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 항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가 어떻게든 없애려거나 바꾸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치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된 의미를 부여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혼자 발버둥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수용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셔서 이 증상을 이겨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용하고 이 받아들임을 받아들이시면 스스로 가둔 감옥에서 벗어나시기에 훨씬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박증의 본질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증상 개선을 이루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강박증에 대한 원리를 온라인 심화 과정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강박증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말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마치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던 것을 손을 펴서 더 이상 쥐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놓음을 이야기할 때 주로 흔히 많이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상자한 바나나 비유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의 입구가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가는 이제 크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바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바나나는 입구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크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바나나를 손에 쥔 채로는 절대로 손을 뺄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상자 안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같이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이 다가가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당연히 놓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나나를 놓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경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 원숭이는 원주민들에게 포획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강박증도 비슷합니다. 바나나는 내가 놓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믿음과도 같아요. 내가 불안하고 찝찝하고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과 감각을 내 나름의 논리와 의미를 부여해서 비현실적인 믿음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마치 바나나처럼 내가 내 스스로 만든 비현실적인 믿음에 나 혼자만 집착하는 거죠. 그 바나나를 상자 밖으로 꺼내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나도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비현실적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결국은 강박증으로 중요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바나나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박증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가진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고요. 내가 불안하니까 집착하는 것일 뿐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마치 바나나를 놓듯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려놓기가 쉬울 거예요. 그 바나나를 못 꺼낸다라는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게 망상이고 잘못된 믿음이며 사기를 당하는 것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나나를 놓고 도망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박증이 망상이고 잘못된 믿음이며 증상의 잘못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 집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강박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 결국은 이게 집착이자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마음으로 허용해서 마음의 안전지대를 넓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는 내가 스스로 가둔 감옥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나를 숨겨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감옥은 허상임을 알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집착일 뿐인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원리를 온라인 과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 증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방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증상을 이기는 면역력이 생길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박증을 치료할 때 알아차림을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강박증과 같이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한 이런 내적 상태로 들어가면 이미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강박증에서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야 불안에 휩싸여 이성이 마비된 나의 정신 모드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건강한 정신적인 면역력을 바탕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나머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무의식의 믿음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알아차림을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술 트릭을 아는 것으로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박증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치 마술 트릭을 아는 상태로 마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술은 아무리 열심히 관찰해도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놀라운 겁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직접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현재 마술사들이 정말 오랜 과거로 돌아가서 마술을 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초능력자로 생각하거나 마술사를 신처럼 받들게 될지도 몰라요. 너무 리얼하게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강박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마술 트릭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마술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숙달된 마술사의 기술을 인정하고 감동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술 자체에 속진 않을 거예요. 물론 트릭을 안다고 해서 똑같이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있는 과정들을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강박증을 알아차리는 것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내가 강박 증상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강박적인 믿음이나 느낌은 진짜처럼 계속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박증이 움직이는 원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 느낌이 사실이라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놀라지 않고 이것은 잘못 울린 알람이자 강박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알람으로써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박증적인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강박증이 망상적 공포라고 속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되면, 알고 있으면, 마치 마술 트릭을 알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강박증의 증상의 진실을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실을 알고 있기에 알아차림을 통해 내버려두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알아차림이란 강박증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알아차린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특별히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박적인 믿음이나 증상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무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짜로 내버려두고 내 할 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 니드라와 같이 어떤 근육을 이완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봐도 내가 긴장하고 있는 해당 근육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이 알아서 힘을 뺍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교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세가 삐뚤어져 있음을 거울을 통해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교정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증상이 일어났을 때, 즉 결국 생각이나 불안한 느낌 자체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박증은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리치료라는 것은 진짜 심리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반응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낫는 겁니다. 만약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한 강박증 심화 과정 온라인 수업을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자신의 증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개인적인 코칭이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래에 마음호수 심리상담소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관점을 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나비 효과처럼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비 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박증은 이러한 나비 효과처럼 세상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 어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작은 어떤 변화만 있었어도 안 일어났을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상 촬영을 끝나고 사무실을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1분만 늦게 나왔어도 혹은 5분만 일찍 나왔어도 그때 영상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제가 늦게 나갔다면 그런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럴싸한 이유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 행위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도 무서워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행위가 결국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떤 불확실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일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가지고 사건의 원인이라고 잘못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영상 촬영을 늦게 했으면, 빨리 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힘입니다. 특히 결과를 가지고 짜맞추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삶이 훨씬 더 힘들어져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과거를 짜맞추거나 원인이다라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면 당연히 과거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금 미래를 겪고 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걸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은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미래가 이럴 줄 알았다면 당연히 안 했을 행동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마치 내가 로또 번호가 당첨된 번호를 보고 내가 이 번호만 찍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예측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강박증도 그때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연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정말로 그것이 그럴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속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예측 불가능하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숙명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비 효과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만 힘들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고 끝이 없어져요. 불확실함만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이 건강하게 적용되어서 강박증을 이겨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 관련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차리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강박증은 알람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알람이 울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 센서 감지기처럼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작용에 가깝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이 자동화한 어떤 습관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의식은 믿음 체계로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코딩을 해놓는 상태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연기가 나면 센서가 반응해서 알람을 울린다 라는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의식적으로 애를 써야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식적인 개입 없이도 알아서 애를 쓰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속성을 하나의 기업 활동의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장이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회사가 커지고 업무가 많아져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도저히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가르쳐서 자신 대신 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회사가 커질수록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사장은 가서 그것을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하지만 강박증은 마치 사장이 직원을 믿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 직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불안해서 하나하나 그 직원이 하는 일을 감시하고 직접 확인해 보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장은 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사장이 말단 직원을 못 믿고 사소한 하나하나 때문에 회사가 안 돌아갈 거라 생각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실제로 자신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사장이 사장의 역할을 더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강박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센서는 무의식의 역할이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센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 일일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한이임을 하고 습관화시킨 건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의식에게 맡겨야만 하는 역할을 내가 의식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안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확인하고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 무의식의 역할까지 끝까지 자신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못하고 강박적으로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이 현실에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장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저 불안해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것이 너무 불안해서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강박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서 라고 말하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의 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할 현실적인 역할을 바로 잡으시고 올바른 현실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진짜로 자신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비유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통찰로 자리 잡길 바라고 증상을 개선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중요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박증은 무의식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아직 현실이 아닌 것에 미리 공포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 울린 알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어날 가능성을 너무 믿다 보니 마음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해석하고 못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존에 어떤 편향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박증은 무의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믿고 있는 증상이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왕과 신하의 상황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증상을 겪는 나는 왕입니다. 왕은 언제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존재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왕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박증은 마치 감언이설을 하는 신하와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강박 증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저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왕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쉽게 고통을 없애는 방법, 즉 강박적 반응이나 행동을 하게 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과 여러 가지 이득이 될 만한 의견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자신에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강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 하는 거지만 사실은 협박입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반응만 하면 이 모든 게 끝난다라는 방식으로 속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강박증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왕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잃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자신이 없어질 겁니다. 의사결정권이 감언이설을 하는 신하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는 누가 충신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충원을 아끼지 않는 신하를 믿어야 합니다. 충신은 고통스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왕이 고통스러운 느낌에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현실을 분별하고 단단하게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충신은 고통스럽더라도 불안함을 감수하고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과 현실을 직시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여기서 왕은 어떤 신하를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충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신하를 믿고 있을까요? 감언이설하는 신하에게 휘둘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감언이설하는 신하의 말만 믿고 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이셔서 강박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비유적인 설명, 이론적인 지침들을 강박증 온라인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마음호수 심리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저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박증은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가스밸브를 확인하는 강박 증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스밸브를 확인하지 않으면 진짜로 불이 날 것처럼 엄청나게 불안하고 그 특유의 답답한 감정과 찝찝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마치 꽉 막혀있듯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만 안심이 될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이러한 상황 역시 현실에 실제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스가 새면 불이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가스가 새고 있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 느낌을 일으키는 문제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가스가 새어서 불이 날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가능성은 상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곧 현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일어날 가능성을 감수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증거가 있어서 실제하는 현실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모순적인 상황이 됩니다. 내 마음이 비현실적인 상상을 통해서 문제를 느끼고는 있지만 현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 1000번 확인을 해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요. 강박 행동을 아무리 해도 실제하는 문제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해결이 되는 듯한 착각만 들어서 중독적인 상황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확인하면 안도감이 생겨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처음에는 드실 겁니다. 이 역시 느낌일 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그 답답한 감정과 특유의 불안과 찝찝한 느낌이 올라오게 되고 계속 같은 반복적인 상황 속에 나는 갇히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강박 행동은 결국 답답하고 불안하고 찝찝한 감정과 느낌을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전략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합리화한 방법이자 상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순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일어난 힘든 감정을 해소하거나 담을 응급처치용 그릇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불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그 찝찝한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일어날 가능성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어난 일인지를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염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이 있지만 오염된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까지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아니실 거예요. 다른 증상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찝찝한 느낌과 불안한 감정을 너무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불안하고 답답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으니까 분명히 현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잘못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러한 강박 증상이 상징적인, 응급치료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이자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원인을 지목해서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구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대로 점점 치료가 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강박증에 대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면역력을 기르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자신의 증상에 적용해서 더 구체적이고 깊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스스로 이론을 배워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론적인 원리를 강박증 온라인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강박증은 반드시 꼭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강박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박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치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강박증에 대한 진실을 믿음 수준으로 이해해야 해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증상이 어떤 전략으로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증은 마치 행운의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행운의 편지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것인데 한 번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편지는 영국 어딘가에서 기원한 편지로 언제까지 몇 사람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편지를 정해진 숫자만큼 안 보내면 며칠 내로 당신이나 소중한 사람이 불행하게 될 거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문자를 받거나 게시물을 보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괜히 받다 혹은 왜 이런 편지를 보내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말을 보고 나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왔으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냥 그 메시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왔다라는 것이 너무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애초에 행운의 편지와 같은 것들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받고 넘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행운의 편지를 처음 받으면 뭔가 나한테 이 편지가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서 동시에 불길하고 찝찝한 느낌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안 넘어가지게 돼요. 그렇게 한번 빠지면 이게 진짜 불길한 뭔가를 일으킬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진짜 재수없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누구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다 사기다. 이런 것들 누구도 증명해주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편지를 10명이나 거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누군가한테 보내면 또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다 보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또 안 보내자니 나에게 그런 부정이 탈까봐 불안하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고 이상하고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불길함을 뭔가 느끼게 되고 그 불길함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이 당연히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그런 편지를 예상치 못하게 받으면 뭔가 우연적으로 나한테 이런 메시지가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서 동시에 그게 더 찝찝하게 느껴지고 내가 마치 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닌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행운의 편지 안에서 시키는 그 행동을 해야만 불안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의 충동을 못 참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또 복사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렇게 점차 커져가는 거예요.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강박 행동인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강박적인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강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는 그냥은 지나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런 걸 받으면 당연히 기분은 똑같이 불안하고 나쁘고 더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식이면 편지 받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게 라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이상한 장난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찝찝한 감정을 넘기는 겁니다. 강박증도 그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행운의 편지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믿어 하고 넘기듯이 이런 불안함과 강박사고가 강박증이라 알아차리고 말도 안 되는 증상이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때는 이런 것을 힘들어 하셨더라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편지를 많이 받아도 그냥 똥말 같다 생각하고 훌훌 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강박증은 훌훌 털고 지나가지 못하고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고요.
그 불안하고 찝찝한 감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나 찝찝하고 기분 더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을 문제시하면서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지나가고 강박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거고요. 강박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면 강박증이 될 수 있어요. 강박증은 현실적으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착하는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파고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의미와 가치를 잘못 부여하고 잘못 덜컥 믿어버리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행운의 편지와 같은 강박적 대상, 생각, 질문, 특정 숫자, 단어, 사건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가면 강박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증상을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강박증 심화과정 온라인 수업을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자신의 증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개인적인 코칭이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래에 마음호수 심리상담소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강박증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낫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치료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는 치료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어야 힘들더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대를 하면 희망은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치료 방향을 잃게 되고요. 방향을 잃으면 그만큼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증상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치료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증을 치료하려면 강박증에 대해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상담도 하면서 정신적인 면역력을 올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수술을 받는 것처럼 지금 당장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시작한다고 해서 강박 생각이나 불안함이나 찝찝함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강박 증상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훈련을 할까요? 지금 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훈련을 하면 미래에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박증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무의식의 믿음 체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은 올바른 경험을 통해 무의식의 믿음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과정이지 가르치자마자 바로 증상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에게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적으로 헬스를 해도 오늘 3시간 정말 열심히 헬스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몸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미래의 내 몸이 바뀔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공부를 엄청 3시간씩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바로 성적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바로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에 합격할 수준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거겠죠. 강박증에 대해서 배우고 반응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행위나 자극으로 당장 바로 증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계속 믿고 하다 보면 반드시 미래에는 증상이 일어나더라도 일반 사람들처럼 지나칠 수 있는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박증이 호전되어서 증상이 약화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강박증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면 이제 증상이 올라오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덜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더 편해지더라도 강박적으로 연결된 생각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습관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무의식은 하던 대로 증상을 발현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이 줄어들었다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증상 자체도 분명히 완화가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상을 알아차리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면 시간이 지나 강박 증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괜히 조급하게 잘못된 기대를 하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곧 물이 끓기 직전인데 지금 당장 아무리 가열해도 안 끓는다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방접종 맞듯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건강한 치료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박증은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리상담과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반응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안 낫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러한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한 강박증 심화과정 온라인 수업을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자신의 증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개인적인 코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래 마음호수 심리상담소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강박증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동기어가 알아서 작동해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 수동기어를 작동해서 넘어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넘기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증과 관련한 의식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강박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책임의 범위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의 범위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책임지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계속 힘든 상황이 반복된다면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하고 개선해야겠죠. 강박증은 무언가 열심히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잘못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현실에 심각하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운동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슈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어났거나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까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강박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상황이든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희박한 가능성의 일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책임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책임을 질 때 이미 나에게 주어진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탈이 날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에게 일어난 일은 책임지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지는 한 인간이 다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떤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것만 잘했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납니다. 사실 당연히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다 아니까 그렇게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미래에 누구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에게 이미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분별하고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도 내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고착화되어 있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현실적인 곳으로 주의를 돌려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면 내 인생도 강박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증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정신적인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극복하는 원리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강박증 온라인 심화과정 수업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